제가 25년 넘게 회사 생활 해보니까는 부장, 팀장, 이사 다 부질없어요. 야, 근데 네가 뭔데 뭐 그런 얘기를 우리한테 라고 하는데, 그러면 할 말 없어요. 솔직히 저도 이런 걸 늦게 알았어요. 안녕하세요. 직장인들 중에서 디벨롭을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는 오늘도 출근하러 간 가장 와입니다요.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뭐 맨날 특별한 주제 없이 이렇게 떠드는 것 같아가지고 사실 좀 조회수도 안 나오지만은 그래도 저를 나름대로 즐기고 생각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출근길에 제가 그 단톡방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보다가 제가 주최하고 있는 신축 디벨롭 단톡방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대화를 보면서 사람의 마인드가 정말 무서운 거구나 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끼면서 이거는 또 한번 얘기를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풀기 위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직장인 마인드, 그 마인드라는 거는 확실히 제가 신축을 하는 동안 신축 현장에만 있어 보면서 여러 그 사장님들이랑 대화를 하고 현장 일꾼들이랑 대화하면서 느낀 게 있는데, 마인드 자체가 틀려요. 직장인하고 사업하시는 분들하고 많이 틀립니다. 많이 틀린다는 게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다른 세계. 그래서 이런 건 확실히 이런 직장인들을 우물 안의 개구리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 중에서는 제 주변에서는 이제 신축을 하고 싶은데 토지에 대출이 없고 단독주택에 50평인데 대출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신축은 이제 나중에 하고 싶은데 나중에 퇴직금을 받고 그때 퇴직금을 받아서 그 돈으로 신축을 하겠다는 분도 몇 명 있고, 그리고 또 은퇴하기 전에 가까운 수도권에다가 땅을 사고 거기다가 이제 전원주택을 지으신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제가 봤을 때는 물가도 오르고 모든 것이 오르기 전에 내가 토지가 있다면은, 그것도 그 토지에 대출이 하나도 없다면은 미룰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데, 또 어떤 분은 토지 살 돈도 겨우겨우이고 공사비도 겨우겨우인데 극강의 레버리지를 일으켜가지고 신축하신 분도 계세요. 그 극강의 레버리지를 일으켜가지고 신축하신 분들 중에는 물론 잘 풀리신 분도 있고 좀 힘들어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마인드 얘기를 했을 때, 내가 토지에 대출이 없고 온전히 내 땅이다, 이거는 안 지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안 지을 이유가. 이거는 마인드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인드라는 게 확신이 있다면은 무조건 할 수 있는 건데 확신이 없어요. 그럼 확신은 어디서 오냐? 자기가 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거기서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게 되네 라고 할 때, 그때 필이 올 때 있습니다. 그때 좀 더 세세하게 파고들어서 할 수 있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거는, 저도 그랬지만은 살고 있는 주택 땅을 팔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호구되는 겁니다. 나만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땅에 토지에 대출이 하나 없다면은 그 땅을 담보로 대출을 일으켜 가지고 공사비를 쓰면 되고, 공사비 쓴 다음에 신축을 만들 수 있어요. 신축을 다 짓고 나서 전원세를 마치면은 대출을 갚고, 혹은 대출을 남겨놓고 월세를 받고 거기서 월세에서 이자를 내고 돈이 남는 구조가 나옵니다. 이건 100%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땅이 서울이다, 이거는 정말 내 땅이 아니니까 답답한데,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 직장인 분들이세요. 제 주위의 동료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한테 저는 아무 얘기 안 합니다. 왜냐면은 먼저 묻기 전에 대답하는 거는 그 사람의 인생 철학을 바꿔줘야 돼요. 내가 왜 굳이 그 사람한테 인생 철학을 바꿔줘요? 저한테 매달려 가지고 돈을 1000만 원 준다고 해도 저는 할까 말까 망설입니다. 왜냐면은 그거에 대해서 내가 온 신경을 써야 되고, 설계도 검토해 줘야 되고, 수익성도 검토해 줘야 되고, 모든 걸 다 확인을 시켜주고
서로 확신이 가질 때 Let's get it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번에 제가 지난 영상에도 찍었지만은 신축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 건물주 분들이 준공을 하고 나서 새 집을 구경시켜 주는데, 사실 수익형 주택은 신축 투어라는 걸 잘 안 해요. 왜냐면 굳이 할 필요가 없거든요. 뭐 멋진 설계사를 통해 가지고 집을 이쁘게 만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어떤 여러 가지 이유, 뭐 건축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를 남한테 공개할 필요가 없는데, 이번 주에 신축 투어하는 그 장소는 토지를 어떻게 구입해 가지고 레버리지를 어떻게 일으켜서 그거를 어떻게 다 갚고 혹은 갚지 않고 2, 3년 후에 몇 퍼의 수익률로 엑시까지 할 수 있는지 책자까지 만들어 주셨어요. 이 책자를 저도 어제 받아봐서 봤는데, 와, 저랑 마인드가 너무 같으세요. 마인드도 같고 수익률도 좋고, 그래, 신축을 하려면 이렇게 하는 거지, 가성비란 이런 거지 라는 생각을 확 와닿게 됐어요. 그래서 어제 신축 투어 하시는 그분의 책자를 받아보고, 그리고 또 연말이라 왕과장이 주관하는 디벨롭 콘서트, 그것도 여러 가지 주관해 보면서 사람 마인드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근데 그러면 직장인들의 이런 마인드는 어떻게 뭐 개과천선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한 3가지 정도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가 독서예요. 독서. 뭐 제가 독서 하는데 저 사실 그렇게 독서량 많지도 않고 독서에 재미 붙인 지 그렇게 뭐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없습니다. 읽다 보니 재밌고, 이래서 현자들이, 부자들이 왜 독서를 하는구나. 내가 경험하지 않아도 이미 갔던 길을 책에 썼는데, 이게 책을 써보니까는 단 2장이라도 허투루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허투루 쓰는 거는 금방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그런 것들을 단돈 1, 2만 원에 내가 앉아서 경험할 수 있다? 그럼 내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죠. 두 번째로는 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행을 가서 나를 성찰하고, 또 남들이 사는 것들을 살펴보면은 이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리고 딴 사람들은 이렇게 살고 있구나, 열심히 살아야겠다 라는 것들. 세 번째가 저는 별거 없어요. 진짜 몸뚱이로 부딪혀 봐야 돼요. 근데 이게 회사를 은퇴하고 부닥치기에는 이게 너무 호구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집을 지어 보니까는 정말 앞에서 견적내고 얘기하는데 바로 상대방 앞에서 눈탱이를 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솎아낼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해요. 그들만의 세상을 우리가 알아보기에는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면은 독서 많이 하고 여행 많이 가면 갈 수 있는데, 이게 어디도 직장인이 쉽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은 내가 오픈더 마인드로 맨날 과거 얘기만 하지 말고, 미래 세계는 어떻게 바뀔까? 내가 건축주가 되려면 어떻게 할까? 내가 무인 사업 해가지고 한 달에 200만이라도 벌면은 지금으로부터 뭘 해야 될까? 내가 회사 생활 하고 있지만은 밤에 알바로도 떼가지고 단돈 100만 원이라도 한 달에 보탬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이런 걸 꼭 해야만 되나? 해야 됩니다. 제가 25년 넘게 회사 생활 해보니까는 부장, 팀장, 이사 다 부질없어요. 왜 부질없냐면은 그분들이 60세 정년하고 나서 용역직으로 들어오거나 간부했던, 그러니까는 뭐 상무 이상 정도 했던 분들은 그 용역직에 그냥 바지 팀장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게 전부 다예요. 그럼 그분들도 역시 은퇴하고 나서 그냥 월급쟁이인 거예요. 월급쟁이는 그냥 끝까지 월급쟁이인 거예요. 근데 그분이 임원이다. 임원이라는 건 좀 틀려요. 약간 새 차원이 틀려요. 우리 바깥 세상에서 보면은 성공한 중소기업 사장님 정도 되는데 임원에 될 확률은 너무나 낮죠. 아무튼 평범한 직장인이 내 자신을 깨우치기 위해서는, 아래서 나오기 위해선, 우리가 함께 뛰어가려면 최소한 아래서 깨어나가지고
서가지고 서 있을 정도는 돼야 걸음마를 가르쳐 드리고 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런 얘기는 제가 주제넘는 얘기라는 건 저도 알고 있어요. 주제넘는 얘기지만 그래도 마인드라도 깰려면은 마인드가 깨야 내가 행동할 수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독서하고 경험하고, 와 정말 내가 토지가 있는데 이거를 단독주택으로 그냥 놀려? 2층 3층을 지어가지고 임대를 놓으면은 요즘 집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 들어와가지고 전세 월세를 들어오고, 그리고 딴 사람들은 어떻게 지었는지 신축 투어 가보면은 와 정말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강사들이 강사팔이 하는 거 아니고 사기꾼들이 사기를 하는 거 아니고 시공사가 날림공사로 지어지는 거 아니고 진짜 어떻게 져가지고 이걸 완성했다는 걸 보여주는데 이걸 안 한다고? 답답하지만 제 땅이 아니고 제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앞에서는 아무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는 마인드를 깨셔야 됩니다. 마인드를 깨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독서하고 여행하고 이런 신축 투어 같은 거 많이 보세요. 그리고 이상한 유튜버 많이 보지 마시고요. 왕가장 조금이라도 뭔가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위해 우리 스스로는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 근데 네가 뭔데 뭐 그런 얘기를 우리한테 라고 하는데, 그러면 할 말 없어요. 솔직히 저도 이런 걸 늦게 알았어요. 일찍 알았는데도 이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늦게 알았지만 여러분들은 빨리, 조금이라도 빨리 젊을 때 행동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신축 스터디나 강의를 해보면은 그런 부동산 투자나 이런 간접 경험을 찾아다니고 공부하는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4, 5년 전에도 제가 거의 탑클래스의 올드보이였는데 지금은 스터디 오시는 분들이 30대 초반까지 내려갔어요. 이분들은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경험해서 자기한테 써먹으면은 와 정말 40전에 부자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경험해야지 내가 만약에 실패하고 고생한다 해도 경험이 되어서 결국엔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주위에서 보고 확신을 드립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인 여러분 해야 됩니다. 은퇴 전에 뭐 할 거다? 아무것도 없어요. 은퇴 전에 보니까는 그냥 용역직으로 들어와서 월 최저시급 받으려고 아둥바둥 하는 선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내 인생 80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직장인이었을 때 뭔가 기회가 있을 때 하나라도 먼저 시도하세요. 제가 봤습니다. 그렇게 많이 봤습니다. 하나라도 먼저 시도하는 여러분 도와드릴게요. 말로는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같이 성공하는